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은 제목에서 알 수도 있듯이 전사입니다. 그 전사가 전쟁사가 아니라 온전할 전자를 써가지고 전체 역사를 돌아본다. 한국전쟁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한국전쟁은 박세길, 박태균, 정병준 교수 등의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한국 저자들의 작품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도 완독했고 한국전쟁을 놓고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의 시각이 궁금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권씩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일본 작가로 선택한 게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입니다. 와다 하루키는 일본의 역사학자지만 도쿄대 명예교수인 사람입니다. 소련과 러시아, 남북한 현대사를 전공한 동북아 국제관계사가 주특기인 분인데 소련과 남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지한파 교수에 속하는 학자고 베트남전 반전운동도 했고 한국민주화운동과 연대하기도 하고 그 연대를 일본과 연결시키기 위한 주대 역할을 했던 진보 지식인입니다. 한국 관련 성과로 다양한 상을 받기도 한 지한파 지식인이긴 합니다. 와다 하루키는 처음부터 이 책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논문을 모은 것은 아니고 1990년대부터 한국전쟁과 관련된 논문을 쭉 쓰다가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한국전쟁 전사를 만들었는데 작가의 말을 빌자면 처음부터 이 책을 내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런 대작은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무려 711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쌓인 논문들이 묶어가지고 초판을 낸 게 1995년인데 무려 30년 전이죠. 최초의 제목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19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문서자료가 워낙 빈약해가지고 주요 논문, 서적들과 방송 내용의 증거에는 회고록 밖에 기댈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연구는 주장 또는 이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1970년대부터 문서가 차곡차곡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체된 소련이 제일 먼저 깃발을 끊었고 국무성 자료도 비밀에서 해금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군 문서, 그리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노획한 문서, 미군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문서, 회고록 등이 그것인데 그 논문에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에서 새로운 자료가 대량으로 공개되면서 그 논문들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2002년에 개정판을 책으로 냈습니다. 이 개정판을 2023년 7월에 정전 70전을 맞아가지고 한국어판을 출시하게 된 거죠. 와다 하루키는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남북한은 무엇을 위해서 그 전쟁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전쟁에 개입을 했는가, 한국전쟁이 남북한, 미국, 소련, 중국, 일본에게는 그리고 타이완이라는 국가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전쟁 이후에 어떤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좌우의 진영 논리를 넘어서 제3자적인 전제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한국전쟁의 전모를 파헤치는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과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가인 저자인 브루스 커밍스와는 친구지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의 20년에 걸친 연구에 브루스 커밍스의 기념비적인 제작을 통해서 한국전쟁의 많은 측면을 보게 됐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책의 말미에 후기를 통해서 브루스 커밍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여러 나라의 전쟁을 살펴보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과 많은 영감을 준 것은 빼박인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전 당시의 이승만의 심정을 좀 규명을 하고 그의 전략을 좀 추적해 봤습니다. 일본 내부의 공산당과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됐고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을 좀 개성하면서 북한군이 한국전쟁 점령기에 어떤 정책을 폈는지도 좀 전체적인 흐름을 열어보고 있고 미군이 북한을 어떻게 점령한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점령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 거죠. 거기다가 북측연합사령부의 형성과 소련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1990년도 이후에 공개되기 시작한 소련의 문군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 과정에서 박헌영이 걸어갔던 길도 분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전시하에 일본 정부의 스탠스와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흐르는 일본인들의 정서도 언급하고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승만과 미국 간에 어떤 충돌이 있었는가, 그리고 미국은 이승만을 어떻게 보았는가 등등의 내용이 열거됩니다. 전부 다 팩트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전쟁사가 아니라 전쟁 전사입니다. 이 와다 하루키의 그 펴낸 책들의 제목들만 봐도 이 책 말고요, 와다 하루키가 걸어온 연구 과정에 그의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가 펴낸 책들을 보면 김일성과 만주 항일전쟁, 역사라수의 사회주의, 한국전쟁,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국가로, 동북아시아의 공동의 집, 러일전쟁, 한일 백년사, 동북아 영토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의 해결을 위하여. 제목만 봐도 친한파고 열려있는 사학자고 행동하는 사학자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한파와 친한파의 경계에 서 있다고 하네요. 책 속에 나와 있는 출판사 표시는 책을 어디서 냈다는 표시일 뿐이지 출판사가 저자의 명성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이하나미 서점과 평범사 서점의 대부분 두 출판사는 내공이 있는 근대적 교양의 대중화에 앞서선 진보적 자유주의 성향에 앞서가는 출판사였습니다. 아무튼 김일성의 만주 항일전쟁, 한국전쟁, 러일전쟁, 한일 백년
5년사 동북아 영토 일본 위안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면 일본 지식인들 중에 가장 근현대사의 맥을 잘 짚어가는 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의 연구 논문과 연구 내용들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가지고 김대중 학술상, DMZ 평화상, 만해상 등을 수상한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입니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과 관련한 미, 소, 중, 일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료에 의해서 검증된 자료를 분석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건 한국전쟁은 발발한 지 75주년, 정전한 지가 72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마무리는 대부분 한쪽의 승리로 끝나거나 정전 휴전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맺거나 냉전으로 이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쪽 모두 다 최소한의 외교관계를 형성을 하고 서로 간에 멀지도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는 구도인데 지구촌 역사를 거슬러 무려 100년 가까이 가는 냉전은 쌍방간에 적대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경우인 것 같아요. 덕분에 북한은 대륙간을 넘나드는 추진체 발사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핵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남측에서는 아직 미군이 우리 땅을 점령을 하고 있고 국내 총 생산의 상당 부분의 거액을 방위비에 쏟아붓고 있고 미군의 유지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거기다가 미군은 매년 방위비 부담 금액을 해마다 따끈따끈하게 올려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죠. 이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기죠. 문제는 남이나 북이나 아직도 상대방의 존재를 자신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만 쓰고 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들이 문제인데 심지어 자신의 영속적인 집권을 위해서 분단을 활용하려고 했고 남북 간의 분규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도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남북한 국민들은 정확한 해방 공간에 의해 1945년과 50년의 전쟁 발발 이전과 전쟁 발발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가에 대해서 까막눈이거든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는 이런 사태에 국민들은 저처럼 궁금한 사람들이 알아서 한국전쟁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어느 매체도 TV에서는 그냥 자극적인 한국전쟁을 50분으로 끝내고 유튜브에서는 더 자극적이게 클릭을 요구하는 10분 또는 7, 8분의 영상으로 클릭과 광고비만 먹으려고 덤비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할 수도 없다.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여러 책들을 통해서 한국전쟁이 도대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도대체 한국전쟁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전쟁이 끝나면서 그 전쟁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쁜 진따는 누군가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그 한 10년 동안 15권 정도가 넘는 한국전쟁 책을 보고는 있습니다. 거기서 배운 교훈은 뭐냐면 도대체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6월 25일 새벽에 분명히 북한은 T-34 탱크를 몰고 남한을 급습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책들과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시작됐느냐 1930년대냐 1948년이냐 49년에 대공세로 38선에서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크고 작게 했던 그때를 한국전쟁의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학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원화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전쟁의 시작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6.25 전쟁으로 굳어지든지 한국전쟁으로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생결단이 나겠지요. 학계에 용기 있는 결단을 정치권이 허용하고 국민들이 수용하는 전 세계가 합의된 한국전쟁에 대한 개념 정리를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것은 제 욕심일까요? 아무튼 왜 전쟁은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 어떻게 전쟁을 주도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전쟁이라는 것에 잠시 쉼표를 찍어줬느냐 그 쉼표는 또 어떻게 찍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남북 양측은 자신의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주입의 교육의 포인트를 모든 걸 맞춰버렸고 남북 화해를 위한 정치 논의 아니면 경제협력을 바라는 교류와 접촉을 적성국과의 접촉이라는 허울을 씌워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거나 간첩으로 몰면서 금기시했던 역사가 비록 아주 최근까지 일상이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읽고 정병민 교수의 한국전쟁 그리고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등 여러 책들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잡힙니다. 그날 건스모크, 총성을 누가 올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전쟁은 언제 터져도 언제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바뀐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미, 영, 중, 소, 일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남북 당사자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난 여름 이렇게 두꺼운 한국전쟁, 왕수적인 한국전쟁과 로버트 스칼라피노와 이경식 교수가 지은 책을 한홍구 교수가 번역한 이 세 권의 책을 통합적으로 읽어보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바라본 한국전쟁, 이 책은 왕수쟁이지였고 일본 사람이 바라본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그리고 도대체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는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한국전쟁에 이르게 될 정도로 그 규모를 키워왔고 집권을 했고 장악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열어봤습니다. 이 세 권의 기초적인 한국전쟁의 지식에다가 아자가트의 문명과 전쟁 이따가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쟁을 보게 되면 선사시대에서 지금까지 왜 문명은 전쟁을 동반하느냐고 하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연속적인 테마 선상에서 선택했던 책입니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국공산주의 운동
신동사는 곧장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략적인 의사결정, 전쟁의 진행 과정, 결과 등 정치와 외교에 초점을 둔 책입니다. 책 속에는 전쟁의 실상과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고 제목이 전사이듯이 전쟁사, 전사라기보다는 외교사에 가깝습니다. 총탄과 포탄의 움직임보다는 전보와 협정서 등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캐치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선행 연구자와 여러 필자들의 연구를 종합해가지고 한국전쟁을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속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위키디피아 나무위키에는 6.25 전쟁이고 영문 위키에서는 코리안 워로 나오고 일본과 저자에게도 여전히 조선전쟁입니다. 영미권에서는 The Forgotten War 또는 Unknown War로 불리기도 하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Limited War라고 불리던 전쟁입니다. 그만큼 전쟁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전쟁마저도 이름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비애를 갖고 있는 6.25 전쟁, 한국전쟁입니다. 코리안 워. 한국전쟁의 발단을 둘러싸고 양측은 상대방이 먼저 선제 공격했다고 쌍방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에 대한 연구도 처음부터 극도로 정치화됐죠. 그리고 연구의 핵심 논쟁도 오랜 세월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느냐 라는 문제에 집중을 했었죠. 북한, 소련, 중국, 한국이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먼저 공격했다고 서로 주장을 했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소련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또는 소련의 중국에 공모해가지고 한국을 침략했다고 맞섰던 겁니다. 이 평행선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던 평행선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의 비판파들은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지만 그것은 미국이 덫을 놓아서 북한을 끌어들였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시점은 2차 대전 그리고 중국의 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나마도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2차 대전에 승전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은 왜 김일성은 한국전쟁에 총성을 울릴 것을 허락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3차 세계대전과 중국 본토 상륙에 대한 걱정도 나오는데 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책 후반부에 비로소 이해가 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으로 인한 반사의 이익을 거둔 타이완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에 7함대를 배치해가지고 중국을 블락킹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제스는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거절했죠. 자기 땅도 지키기 힘들 텐데 뭔 파병입니까? 덕분에 장제스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만 누렸죠. 거기다가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평화조약까지 체결을 합니다. 그것은 중화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저하될 것을 막는 데 큰 목적이 있었죠. 국가 간 일본과의 협약을 한 겁니다. 미국의 중재로. 그 때문에 중국 침략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면서 중국이라는 민족적으로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겁니다. 장제스는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일본의 배상까지 면제시켜주는 터미없는 짓을 해버린 거죠. 제가 마오라고 해도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국민당의 장제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중국의 대일본 청구권을 휴지 조각처럼 버렸습니다. 미국무의 로버트스는 1953년 7월 1일 날 이승만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승만은 교활하고 임기응변이 가능한 장사꾼인데다가 정말로 나라를 국가적으로 자살 행위로 이끌 수도 있을 만큼 고도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광적이기도 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를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나라 전체를 공산주의에 써야겠다는 결의와 의지로 일깨웠다. 그의 군대도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반공 군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워싱턴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전쟁, 한국전쟁, 6.25 전쟁은 상당히 불합리함의 연속이었고 불합리한 퍼즐들이 불합리한 레고들이 짜맞춰가지고 위태위태하게 전행되던 논리도 안 맞고 이념도 안 맞고 실리도 없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아니죠. 패자들만 버글버글하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덕분에 포같은 워가 됐죠. 이 와중에 주목할 내용도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950년 8월 18일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두 달 좀 못 되는 시점에 공화국 내각 결정에 따라서 해방된 공화국 국방부의 노동자들은 노동법 시행으로 8시간 노동과 의무적인 사회보험을 획득했다라고 발표합니다. 1950년 8월에 8시간 노동을 했고 사회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전쟁에 도움이 되고자 했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 중에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합니까? 하지만 이걸 표방했다는 사실이 근거에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쓰레기 일본은 전쟁 중에 한국에 북한을 지지하는 제1조선인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남마이잡이라는 거죠. 요시다 시게루라는 이 쓰레기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의 나라는 전쟁을 하든 말든 제1외국인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저자는 논문을 제출한 당시와 지금도 저자는 조선전쟁이라는 표현을 그의 원저, 그의 논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6.25에 고집하고 있는 걸 보면 조선전쟁이라고 쓰는 것에서 뭘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자괴감에 잠시 빠졌습니다. 일본이 쓴 한국전쟁 전사 모든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고 추진력이 있고 흡입력이 있어서 700페이지가 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읽어내릴 수 있는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를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